안녕하세요. 아침TV 하경숙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안 볼래야 안 볼 수 없는 것이 산불입니다. 비도 안 오고 건조한 날씨에 산불이 나니까 계속 타 들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곳은 휴게소까지 내려오네. 안동 하회마을까지 다 타게 생겼네.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 마음이 조급해지고 걱정이 많이 되긴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지 않나요? 여러분들 생각나는 부분 없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지난 정부에 50년 넘은 나무는 탄소를 많이 배출한다 그러면서 강원도, 인제, 홍천, 양양 등 나무들을 싹 베어버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 결과 지금의 이 산불이라면 이건 우연일까요? 정책의 실패일까요? 문재인 정부는 탄소 중립을 내세우면서 늙은 나무는 탄소를 흡수하지 않고 오히려 내뿜는다. 그러니까 늙은 나무는 다 베어버려야 돼. 특히 50년 넘은 나무는 탄소를 내뿜기만 하기 때문에 다 베어버려야 돼. 이러면서 대규모로 벌채를 했습니다. 당시에 산림청은 이 상황을 탄소 흡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숲 관리라고 했습니다. 늙은 나무를 베어서 새 나무를 심으면 더 많은 CO2를 흡수한다는 논리였습니다. 겉보기는 과학적이고 환경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은 정부에서 발표를 하니까 그 말이 맞은가 보다 하고 가만히 있었잖아요. 대신 과학자들은 반대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모르는 소리다. 어떻게 50년 넘은 나무가 탄소를 내뿜는다고 주장하냐. 그 말 누구 입에서 나왔냐. 어떤 무식한 인간들이 그런 말 했냐. 반발이 컸습니다. 하지만 무식한 대통령은 무식하게 주장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벌채를 해버린 겁니다. 우리 지나가다 보면은 인제나 홍천 같은데 완전히 민둥산이잖아요. 그렇게 민둥산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정말로 그것이 과학적으로 사실일까요? 근데 과학적인 사실은 좀 다릅니다. 50년 넘은 나무는 성장 속도가 느려서 CO2를 덜 흡수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 나무는 수십 톤의 탄소를 저장한 거대한 탄소 저장고입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탄소를 흡수하는 건 더디지만 그 나무가 탄소를 저장하고 있는 금고라 그겁니다. 저장고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저장고를 다 베어버렸으니 얼마나 많은 탄소가 나왔겠습니까? 그걸 베는 순간에 저장된 탄소가 공기 중으로 다 나와버린 겁니다. 게다가 나무를 자르고 제대로 된 숲 복원이 안 되고 방치를 해버리면 탄소 흡수는커녕 산사태, 토양 유실, 생물 다양성 붕괴까지 따라오죠. 그래서 전 세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래된 숲을 다 베어버립니까? 오래된 숲일수록 더 가꾸고 보존하려고 하잖아요. 대표적인 예가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안 자르고 보존을 할까요? 아마존은 나무들이 다 오래됐잖아요. 50년이 아니라 수백 년이 됐을 겁니다. 우리는 아마존을 밀림이라고 말합니다. 그 정도로 나무들이 다들 오래됐다 그럽니다. 근데 왜 오래된 나무가 탄소를 저장하고 산소를 내뿜고 기후와 생태계를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을 지구의 허파라고 합니다. 탄소를 다 나무들이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오래된 나무들이 숲은 단순히 CO2 흡수 기계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생태계이고 기후를 지키는 방패입니다. 벌채는 신중해야 되고 과학을 자기 입맛대로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산불을 보면서 우리는 되묻게 됩니다. 그 정책 정말 탄소 중립이었을까? 세계 기후 환경학자들은 대한민국 학자들보다 모질해서 밀림을 아마존을 보존해야 된다고 외칠까요? 자, 그럼 강원도 산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1년에 나무를 베어낸 그 지역들, 강원도, 홍천, 양양, 인제 등등 지금 그 지역에 가장 크게 타고 있는 곳들이죠. 왜? 벌채 이후에 민둥산이 됐고 제대로 복원도 안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베어낸 나무들이 장가지들이 땔감이 되어가지고 잔뜩
이렇게 쌓여 있었잖아요. 근데 불이 붙으니까 말랐잖아요. 지금 몇 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활활 더 잘 타버린 겁니다. 건조한 날씨하고 강풍이 겹치니까 불쏘시개처럼 순식간에 타버린 거예요. 문재인 정부는 탄소를 줄이겠다면서 나무를 잘랐는데 결국 산불로 수백 배의 탄소를 내뿜는 결과를 만든 겁니다. 늙은 나무가 탄소를 내뿜는다고요? 과학이 아니라 정책을 정당화하려는 포장이었습니다. 산을 지키겠다고 산을 베고 탄소 줄이겠다고 탄소를 불태우는 결과 이게 과연 우리가 바라는 환경 정책이었을까요? 숲은 숫자가 아니라 생태계입니다. 정치의 계산기보다 과학과 생태의 진실을 따라야 됩니다. 산불을 보면서 우리는 되묻습니다. 그때 그 벌채 정말 탄소 중립이었냐고, 아니면 또 다른 환경 재앙의 시작이었을까요?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식한 인간을 대통령으로 뽑아놓으면 결국 이렇게 됩니다. 아무리 국민이 똑똑해도 정책은 대통령이 하고 무식한 국회의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 보세요. 마음대로 법을 뜯었다 고쳤다가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투표를 잘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런 산불이, 이 거대한 불길이 우연이 아니라 그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음모론도 제기하지만 음모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산을 우리는 다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나무가 없으면 민둥산이 되고 홍수가 나도 나무들이 뿌리가 없으니까 산이 무너져 내려버립니다. 그러면 그 근처에 있는 인가를 다 덮쳐버리는 게 산의 재앙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숲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는 알고 있는데 무식한 대통령은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몇몇 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50년 넘은 나무가 탄소를 내뿜는다고 하니까 그 말에 솔깃해갖고 온 산을, 민둥산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불길이 더 활활 타오르고 있고, 또 태양광을 하기 위해서, 풍력을 하기 위해서 산들을 많이 베어냈잖아요. 저는 그게 오늘의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연구를 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적으로 산 베고 밥 베고 땅 베고 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의 이 재앙이 있다 그겁니다.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요? 산불을 보면서 아, 이게 인재구나. 이게 어떻게 천재지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인재입니다. 무식한 대통령이 저질러 놓은 인재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무식한 대통령이 더 큰 소리를 치고 있다는 거, 한심하기 그지없는 나라입니다. 지금까지 진실을 알려드리는 아침TV 하경숙이었습니다.